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자메디의 역사시험 전문가 태권물 선생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제가 문제 하나 내볼게요.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이죠? 자, 서울에는 강이 흐르고 있어요. 어떤 강이 흐르고 있을까요? 뭐 이런 문제를 낸다고 이런 문제 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좀 자존심이 많이 상하시죠? 모두가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렇죠? 바로 한강입니다. 한강. 자, 그러면 프랑스의 수도 파리죠. 파리에는 어떤 강이 흐르고 있을까요? 다들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바로 센강이죠. 자,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에는 테베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나라의 수도에는 그 도시를 지나는 강이 이제 흐르고 있죠. 자, 오늘은 우리가 어디를 갈 거냐면 바로 영국의 수도인 런던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런던에는 그러면 어떤 강이 흐르고 있을까요? 바로 템스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템스강, 강이에요. 강. 런던의 강. 가면 우리가 탁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런던을 안 가보신 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영상이나 아니면은 사진을 통해서 다 보셨을 겁니다. 자, 여기에 우리 보면은 조그마해요. 짜자잔. 자, 제가 가까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가까이서 보시면 이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바로 타워 브릿지입니다. 타워 브릿지. 자, 이게 원래 조그매요. 이게 제가 덩치가 커가지고 제가 들고 있을 때 조그매 보이는 게 아니라 물론 그래 보이는 것도 약간 있긴 있어요. 네, 제가 저희 집에서 주걱을 들고 있으면 마치 밥 숟가락 같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그걸 넘어서서 원래 작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가깝게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 타워 브릿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이 타워 브릿지는 우리 런던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국회의사당, 그 빅벤 있죠? 그래서 국회의사당의 빅벤과 함께 런던의 랜드마크로 꼽히고 있는 그런 건축물입니다. 이 타워 브릿지는 영국의 최절정기 시대인 빅토리아 시대에 당시 기술을 총동원해서 이제 건설한 다리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엔지니어 존 울프 베리와 건축가 호레이스 존스가 이제 협동 작업으로 설계를 해서 1886년 6월 21일에 착공을 해서 이제 8년 동안 공사를 한 끝에 1894년 6월 30일에 완공이 됩니다. 당시 이 다리를 짓기 위해서 총 432명이 이제 고용이 되어서 이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다리가 왜 타워 브릿지냐면요. 이 타워 브릿지 옆에 런던탑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어요. 타워 브릿지는 런던탑과 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이름도 타워 브릿지, 런던탑이 영어로 타워 오브 런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타워 브릿지. 그리고 이 모습도 바로 굉장히 웅장하게 우리가 고딕 양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제 지금은 굉장히 좀 웅장하고 멋있지만은 당시에는 이 건축계의 순수주의자들은 굉장히 싫어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에펠탑도 그랬죠. 굉장히 좀 싫어했었죠. 이 타워 브릿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빌더 잡지는 타워 브릿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 중 가장 흉물스럽고 터무니없는 건축학적인 모조품이다 라고 이렇게 평했고, 또 영국의 예술가이자 디자이너였던 바로 프랭크 브레닝 또한 이 타워 브릿지를 아주 비난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대중들의 인식이 이제 많이 바뀌었고 지금은 런던의 아주 유명한 랜드마크로 자리를 잡고 있지요. 자, 이 타워 브릿지는 여러분 이제 보시면 지금 조그마지만 이제 여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보세요. 다리가 열려 있잖아요. 열리는 이 도개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개교가 뭐냐면 배가 지나갈 때 다리가 한쪽이나 또는 양쪽으로 들어 올려서 배가 좀 이렇게 통행이 자유롭게 하도록 만든 다리를 도개교라고 해요. 그리고 현수교가 뭐냐면 케이블에 의해서 이렇게 지지가 되고 있는 그런 다리를 우리는 이제 현수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타워 브릿지는 도개교와 이 현수교가 같이 이렇게 결합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다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양쪽 옆에는 이렇게 두 개의 탑이 있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양쪽 옆에는 두 개의
탑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탑은 높이가 이제 65m의 탑이고, 이 뾰족한 첨탑, 그리고 이제 뾰족한 아치, 이걸 이제 첨두 아치라고 그러죠. 그 아치를 이제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은 약 보면은 이제 네오고딕 양식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 탑에는 이제 큰 배가 지나다니면 양 다리면을 갈라 세울 수 있는, 그러니까 갈라서 올릴 수 있는 이 기계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댐즈강의 교역선들이 이제 막 드나들었던 그런 한창 때는요, 하루에 50회 이상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 다리가 이게 1000톤이거든요. 1000톤. 이 1000톤이 이 올라가는데 걸리는 속도, 시간이 얼마나 되냐면 그 90초가 돼요. 1분 30초. 90초 동안 이제 83도까지 이렇게 들어 올려지게 됩니다. 그 모습은 정말로 아주 그냥 장관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주 막 그렇게 자주 이렇게 들어 올려졌죠. 왜냐하면 교역선들이 워낙 활발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래서 당시에 그 개폐를 했던 그 수가 이 완공된 첫 달에만 655번이나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뭐 그 정도만 올라가고, 저는 근데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너무나 멋있었어요. 타워 브릿지는 처음에는 물의 무게를 이용한 수력으로 다리를 들어 올렸어요. 그러니까 증기 터빈을 돌려서 물 펌프로 다리와 평형을 이루는 그런 저수조에 물을 채우면 물의 무게로 저수조는 내려가고 다리는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19세기 때 벌써 이런 시스템을 생각을 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런 시스템을 생각을 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무게의 다리를 들어 올린 그런 발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봤을 때 진짜 이 영국이라는 나라, 자, 산업혁명을 일으킨 그런 나라답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되죠. 자, 그 이후에 이제 1970년대 이후부터는 전기 모터를 이용한 이런 유압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용했던 뭐 증기 터빈, 어떤 이런 수력식 설비는 현재는 이제 그 타워 브릿지 전시관에 전시해 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리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다리가 올라가는데, 다리가 올라가는 동안에 차량은 어떻게 해요? 못 지나가겠죠? 차량은 못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이제 보행자들은 이 양 타워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가서, 여기 보면 이렇게 위쪽에, 여기 지금 이게 보이시죠? 여기 위에 이 인도교를 통해서 이렇게 반대쪽 타워로 건너간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는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한 43m 높이에 있는 그 유리 통로로 되어 있는 두 개의 탑을 연결하는 이제 인도교는, 이거 보면은 가면은 이게 좌우편으로 이 댐스 강변의 이 런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런던 최고의 전망대라고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당시 그 인도교는요, 이 그 보행자들이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할 수 있었는데, 여기 그러다 보니까 뭐 소매치기 여기에서 막 쉬기도 하고 여기서 막 많이 몰려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이제 1909년부터 1982년까지 통행을 금지시켰어요. 시켰다가 지금은 이곳을 이제 체험관 그런 장소로 이렇게 다시 일부러 해서 다시 문을 이렇게 열어 놓은 거죠. 타워 브릿지는 이 그 남쪽에 런던 시청사가 있는 그런 현대식 그런 건물들이 있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북쪽에는 바로 타워 브릿지와 옆에 이 타워 브릿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따오게 한 런던 탑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둘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다리예요. 제가 지금 이미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거기에는 딱 보니까 약간 이렇게 그 뭐 번데기 모양 같기도 하고 달걀 모양 같기도 한 그런 일반적인 디자인이 아닌 그런 그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불리냐면 더 글래스 에그라고 불려요. 그래서 둥근 유리로 덮여져 있는 말 그대로 약간 계란 형태의 독특한 형상을 하고 있는 그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바로 뭐냐, 런던 시청사입니다. 멋있죠, 시청사. 예. 자, 그리고 이 런던 시청사는 이 그 밀레니엄 브릿지와 그다음에 강 건너에 보면은 총알같이 생긴 런던의 또 하나의 명물인 스위스 해상보험 건물인 바로 뭐냐, 게르킨 타워를 설계한 노먼 포스터라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자, 그리고 이 타워 브릿지 앞에 댄스강 주변에는 또 전함이 하나 딱 있어요. 군함이 딱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 HMS 벨파스토입니다. 영국은 섬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해상 전투에 아주 능했고 또 이런 조선술 또한 아주 뛰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각 지역마다 그 나름의 역사를 가진 아주 오래된 배들을 보존하고 또 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있죠. 여기에 템스강에 있는 HMS 벨파스토호 역시도 1971년 10월부터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HMS 벨파스토는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렇게 활약했던 순양함이고 우리나라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6.25 전쟁에도 와서 함께 이렇게 누볐던 바로 그 배가 HMS 벨파스토입니다. 자, 그러면 타워 브릿지를 어떻게 가느냐? 런던에 그 지하철 타고 가면 돼요. 그게 가장 이제 뭐 편합니다. 물론 버스를 타고 가도 됩니다. 버스를. 근데 이제 런던을 많이 이제 안 가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또 어떻게 보면 더 간편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타워 힐이라고 하는 역이 있어요. 타워 힐. 그래서 타워 힐에 여기 딱 내리면 바로 나가시면은 그 앞에 보이는 큰 이렇게 건물이 하나 보여요. 그게 바로 런던 탑입니다. 그래서 런던 탑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지하 보도로 런던 탑 쪽으로 이렇게 건너가시든지 아니면 횡단보도를 통해서 길을 건너서 런던 탑을 지나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저 멀리에 이렇게 이 탑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 싹 런던 탑을 지나서 돌아서 딱 만나게 됐을 때 여러분들께서 모두를 다 와! 라고 아마 그런 감탄을 하시게 될 겁니다. 한국에서 몰래 와볼 수가 없구나. 대박. 너무 멋있다. 와. 와. 진짜 대박. 자, 그래서 타워 브릿지는 타워 힐역에 내리면 바로 그냥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런던 탑만 찾아가시면 런던 탑은 타워 힐역 바로 앞에 있어요. 찾아가시면 런던 탑 옆에 바로 있으니까 찾는 데는 아주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런던에 가시면 타워 브릿지를 꼭 보시고 특히 낮뿐만이 아니라 밤에 꼭 보셔서 여러분들께서 이 타워 브릿지의 아름다운 야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냥 야경을 보시기 전에 타워 브릿지를 가시기 전에 이 영상을 보시고 가시면 타워 브릿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잘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특히 주변의 지인분들과 함께 갔을 때 미리 알고 딱 공부를 하고 이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딱 가셔서 지인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은 생각만 해도 멋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확인할 수 있는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지금 이제는 실내에서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게 되어 있어서 마스크가 없으면 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제가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 하고 싶은데 마스크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들으시는데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고 손 씻기, 소독 그리고 웬만하면은 사람들 많은 데 가지 않고 스스로 방역 지침을 잘 따라서 이 코로나를 우리가 슬기롭게 잘 이겨내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